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오늘 6월 16일, 벌써 6월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의 흐름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금년도 반이 지나고 6월도 반이 지나고 이 즐겁고 행복한 이 우리 날들을 어떻게 매일매일 보람 있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보낼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오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부터 주차장까지 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5분 동안 억수같이 비가 내려서 신발이 다 젖고 양말이 축축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1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 주고 계신데 아이슬라떼 님이 지난번에 선크림을 선물로 받으신 모양이군요. 끈적이지 않고 촉촉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선크림 좋죠? 네. 저희가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물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게 샴푸 앤 바스. 요즘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샤워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만든 샴푸 앤 바스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에 건강에 좋고요. 그다음에 손 피부에 좋은 핸드크림하고, 제가 요즘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거나 얼굴이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이 보습, 얼굴에 보습도 주고 하기 위해서 크림 마스크 3 가지 선물을 드렸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석 님이 "안녕하세요. 정준호 교수님. 비욘디에는 잘생기고 예쁘신 선생님들만 모시나 봐요." 제가 잘생겼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쁘다는 뜻은 아니시겠죠? 네. 별이 빛나는 밤 님이 "저는 곱슬머리 되면 좋겠어요. 폐경되고 나니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푸석거리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곱슬머리에 관한 겁니다. 지난번 비욘디 제 건강한 피부, 젊어지는 피부 정진호 쇼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댓글에 곱슬머리에 대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곱슬머리는 모낭이 이렇게 휘어져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답변은 드렸지만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고, 더 곱슬머리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어 방송 끝나고 공부하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 주일 동안 논문도 찾아보고 해서 저도 많이 공부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재미있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야, 이래서 곱슬머리가 생긴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곱슬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곱슬머리는 인제 이게 직모에 비해서 곱슬머리가 있는 분들, 특히 아프리카에 제가 작년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거기서 주로 사는 흑인 분들의 머리를 보면 굉장히 곱슬거려요. 그래서 그런 곱슬머리하고 직모에 머리카락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보면 곱슬머리 이 경우에는, 예, 직모의 경우는 동그란데 곱슬머리의 경우에는 타원형, 또는 심한 곱슬머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한쪽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D자 모양의 단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돼 있으면 굽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곱슬머리가 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휘누고 머리가 인제
흑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 쉬운 거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우리가 모발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낭에서 인제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데, 이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낭은 7 개의 세포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같이 이런 모낭 세포가 가장 바깥에 세포가 있고 세포층이 있고, 그 안쪽에 또 세포층이 있고, 그 안쪽에 또 세포층이 있고, 그 안쪽에 또 세포층이 있고, 그래서 7 개의 세포층이 양파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 그게 모낭을 만들고요. 그 모낭 안에서 인제 모발이 가운데 위치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밖으로 자꾸 인제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곱슬머리가 왜 생기느냐. 특히 흑인의 경우 머리가 인제 아주 곱슬머리가 심해서 스스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릴 정도로 곱슬머리가 심한데, 그 곱슬머리가 왜 생기는지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 보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이 모낭 7 개의 세포층으로 돼 있는 모낭이 직선으로 모낭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머리카락도 직모가 되는 거예요. 아주 똑바른 직모가 되는 거고요. 모낭이 7 개의 층으로 돼 있는 모낭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구부러지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모낭이 비대칭적이 되고, 그러면 곱슬머리가 점점 심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 모낭이 직선 형태로 똑바르게 구성돼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머리카락은 직모, 똑바른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고요.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인 모낭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굽어진 정도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굽어지는 성질을 띠면서 이제 자라기 때문에 곱슬머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슬머리는 모낭의 비대칭성과 그리고 모낭이 얼마나 이렇게 굽어져 있느냐, 곡률이라고 하죠. 곡률의 정도에 따라서 곱슬머리의 심한 정도가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슬머리는 모낭을 이제 우리가 의학용어로는 헤어 폴리클이라고 해요. 헤어 폴리클이 구조적으로 굽어져 있고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머리카락도 이렇게 휘어서 인제 곱슬거리는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의 모낭이 직선 똑바르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의 모낭이 비대칭적이고 이렇게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직모인 모낭을 이제 얻고, 또 곱슬머리가 심한 사람의 모낭을 얻어서 비교하는 비교 연구를 많이 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곱슬머리의 모낭이 이래서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구나. 이래서 곱슬머리의 모낭이 휘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곱슬머리의 모낭이 비대칭적으로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모낭 내에 단백질이 일률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낭이 아까 7 개의 세포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모낭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안쪽에 모낭 내 네모 근초라는 그 세포층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너 루트 시스라고 하는데, 이너 루트 시스 우리말로는 네모 근초라고 하는데, 이것이 머리카락의 형태를 만드는
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붕어빵을도 이게 틀에서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일정한 붕어빵이 나오듯이 이 뇌 근초 네모 근처 이너 루트시스가 똑바르냐 아니면 약간 휘어져 있느냐 아니면 많이 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머리카락의 형태가 똑바른 직모가 나올 수도 있고 휘어진 곱슬머리가 나오고 아주 많이 휘어진 악성 곱슬머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슬머리인 경우하고 직모인 경우에 이 네모 근초에 단백질의 분포를 조사한 논문을 보니까 케라틴 단백질 우리 피부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 종류가 케라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도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각질 세포, 죽은 각질 세포의 90% 이상은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케라틴 단백질이고 손톱도 케라틴 단백질인데 이 케라틴 단백질이 볼록한 쪽과 오목한 쪽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낭이 이렇게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쪽 볼록한 쪽과 오목한 쪽에 케라틴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낭이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곱슬머리가 되는 거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틴 단백질의 분포의 차이가 모낭을 비대칭적으로 만들고 그 비대칭적으로 형성된 이너 루트시스 네모 근초가 머리카락의 형태를 만드는 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비대칭적인 형태의 네모 근초를 통해서 나오는 머리카락은 이렇게 휘어서 곱슬 형태의 머리카락이 나오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곱슬머리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모낭을 형성하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의 분포가 달라서 이 케라틴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모낭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모낭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머리카락도 휘어서 나오기 때문에 곱슬머리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곱슬머리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곱슬머리는 유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아프리카 흑인을 보면 거기는 대대로 다 곱슬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곱슬머리도 너무 심한 형태의 곱슬머리가 인제 아버지, 딸, 뭐 아들 다 되는 거 봐서 곱슬머리는 유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모낭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지고 없으면 그 유전자가 없으면 모낭은 인제 똑바로 직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슬머리와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연구하죠? 곱슬머리인 사람의 모낭을 얻고 또 직모인 사람의 모낭을 얻어서 거기서의 유전자 발현을 비교 연구를 하면 곱슬머리에 많은 유전자, 오히려 곱슬머리에 더 많은 유전자 또는 곱슬머리에는 직모에는 있는데 곱슬머리는 없는 유전자 그런 유전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발현의 차이 때문에 모낭이 형성될 때 직모는 직모 그 똑바른 모낭이 형성되고 또 곱슬머리를 만드는 모낭은 비대칭적으로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모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곱슬머리가 된다 하는 논문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화론적으로는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프리카 같이 인제
햇빛도 세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에서 곱슬머리가 더 심하고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학적 진화론적으로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는 햇빛도 세기 때문에 두피가 인제 햇빛을 받으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냉각시키고 또 자외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진화 과정에서 '곱슬머리가 더 효율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곱슬머리로 진화했다.' 이렇게 인제 연구 논문을 쓰신 분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 지난번 시간에 인제 질문 주신 분도 아마 원래는 직모였는데 나이가 들고 들수록 "곱슬머리로 변하는 것 같다. 그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약간 곱슬이었 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특히 인제 빗질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머리가 인제 얌전하게 이렇게 잘 있는데 제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어요. 테니스도 많이 치고 지 그 친구도 인제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인제 저랑 같이 동기니까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머리가 직모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테니스를 인제 치고 나서 샤워를 같이 하면 저는 인제 곱슬머리니까 머리가 인제 금방 마른 후에 그게 차분해지는데 그 친구는 인제 직모라서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어 삐치고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주 미장원 가서 파마를 그 학생 때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친구도 약간 곱슬머리로 변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모가 곱슬머리로 바뀔 수 있나.' 하는 제가 논문을 많이 찾아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직모가 곱슬머리로 바뀌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 성호르몬 그러니까 안드로젠이나 남성 호르몬 또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이 모낭의 모양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춘기 때 또 임신을 하거나 또는 여성의 경우 인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는 폐경기가 되거나 그러면은 인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호르몬의 변화 특히 성호르몬이 모낭의 모양과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호르몬이 똑바랐던 우리 모낭을 인제 모양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면 그 모양이 약간 인제 굽어지고 비대칭적으로 바뀌면 똑바랐을 때는 직모가 나오지만 모낭이 약간 휘어지거나 비대칭적으로 바꾸면 이제 곱슬머리로 바꿔서 인제 머리카락이 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제가 비대칭적인 이유 중에 곱슬머리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제 살다 보면은 어떤 유전자가 과거에는 발현이 되지 않았는데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DNA의 시퀀스 서열은 DNA의 염기 서열은 변하지 않지만 이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과거에는 유전자의 발현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후성 유전학. 그래서 영어로는 에피제네틱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 염기 서열은 바뀌지 않지만 DNA의 발현을 조절하는 주위의 기전의 변화 때문에 특정 유전자가 발현하지 않았던 것이 발현되거나 또는
특정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되던 것이 인제 발현이 안 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에피제네틱 체인지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고 하는데 어 이제 곱슬머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고 있다가 살면서 후천적으로 그것이 다시 발현이 돼서 모낭이 비대칭적으로 점점 바뀌게 되면 인제 곱슬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유전 정보가 똑같죠. DNA를 똑같이 타고났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지만 한 쌍둥이와 이 쌍둥이가 그러니까 서로 형제지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걸 먹고 운동을 얼마나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후성학적인 유전자의 발현이 바뀌어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키가 훨씬 크거나 한 사람이 살이 많이 찌거나 또는 대머리가 한 사람은 안 되는데 한 사람이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곱슬머리도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 또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오래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이 곱슬머리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돼서 곱슬머리가 후천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노화 현상, 나이가 점점 증가되면 이제 우리가 노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화되면 모낭의 구조도 노화돼서 그 구조가 변화하고 그러면 모낭이 점점 비대칭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러면 비대칭적인 모낭에서 만들어지는 머리는 옛날에는 대칭일 때는 직모가 나오지만 비대칭인 경우는 인제 곱슬머리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질병을 앓거나 특히 잘 알려진 게 인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어떤 약물로 치료를 받거나 잘 알려진 게 인제 항암제 같은 거를 인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변화하거나 그러면 이제 모발을 만드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모발이 인제 곱슬머리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질문을 주신 나는 옛날에 직모였는데 곱슬머리로 바뀔 수 있나요?" 제가 공부해 보고 여러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 그거는 호르몬의 변화 또는 에피제네틱 체인지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적 변화로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되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인제 노화가 오면 모낭의 구조가 바뀔 수 있고 어떤 질병을 앓거나 약물의 부작용이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곱슬머리로 될 수 있다 하는 게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재미있으시죠? 그래서 곱슬머리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왜 생기는지 알고 또 점점 곱슬머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주위에서 내가 갑자기 곱슬머리가 됐어." 하면 인제 좀 아는 척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많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장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님이 "저는 곱슬머리가 되면 좋겠어요. 배경이 되고 나니 머리도 빠지고 피부도 푸석거리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폐경이 되셨으니까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면 좋고 운동을 좀 더 하시면 활기도 되찾을 수 있고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폐경된 지 얼마 되셨는지 제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여성의 경우는 50세 플러스 마이너스 2세 즉 48 세에서 52세 사이에 아
9% 여성이 이제 폐경이 됩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도 폐경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냐? 인제 난소에 병이 있어서 난소를 띄거나 아니면 무슨 병이 있어서 인제 폐경을 유도하거나 하면 폐경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제 자연적인 폐경은 50세 전후로 됩니다. 그래서 요즘 폐경학회에서는 폐경이 되면 10년 동안은 어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는 거니까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는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는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이 생기고 자궁암이 심해진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폐경이 되면 10 년은 누구나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는 치료를 받는 게 좋고 60 이상이 넘어서 10 년을 받고 나서도 계속하는 게 좋은데 혹시 집안에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산부인과 의사나 유방암을 전문하시는 선생님과 잘 상담한 후에 가능하면 계속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치료를 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폐경학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니까 피부가 급속하게 노화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피부에서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뼈에서도 콜라겐이 중요한데 콜라겐이 뼈에서도 안 만들어지니까 폐경이 되면 이제 골다공증도 오고요. 또 폐경이 되면 이제 아침에 땀도 많이 나고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게 떨어지니까 여성다움도 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경이 되더라도 10 년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인제 폐경학회의 권장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님이 샤워 매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오후에는 사타구니 쪽에서 찌린내랄까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잘 안 씻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네. 글쎄요. 요즘 같으면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땀 때문에 인제 거기에서 인제 냄새라는 게 세균이 많아지면 세균이 땀이나 이런 걸 분해하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 이런 것도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요. 그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을 겨드랑이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 땀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그 분해 산물의 냄새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를 치료하는 방법이 땀을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겨드랑이에 있는 세균을 줄여주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암내가 안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타구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타구니에서 인제 냄새가 나면은 한 번 더 닦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가 습하지 않도록 잘 건조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님께 제가 만든 샴푸 앤 바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약산성 세정제입니다.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닦는 이런 세정제나 우리 몸에 바르는 화장품도 다 약산성 화장품을 바르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피부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드릴 테니까 요걸로 몸을 닦으시고 닦은 후에는 잘 건조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PD님께서 요걸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문자로 안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의석 님이 아까 저를 잘생겼다고 하신 분 같은데 "선생님 저는
머리카락이 곱슬인지 직모인지 잘 모르고 지성인지 건성인지도 잘 모르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용실에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샴푸도 두피에 따라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저렴한 거 사는 타입인데 두피에 따라 샴푸 사용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직모인지 곱슬머리인지는 이제 대부분 본인이 직모인지 곱슬머리는 잘 압니다. 직모는 이제 머리가 막 삐죽삐죽 하지만 이제 곱슬머리는 어 이렇게 손으로 머리카락으로 빗는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성인지 건성인지는, 지성이라는 거는 이제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를 우리가 지성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건조한 거랑은 다른 겁니다. 피부가 건조한 거는 이제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잘 도망가서 피부에 있는 보습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경우에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성이라 건성이다 하는 거는 피지 분비가 많냐 적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이제 기름이 질질 흐르고 개기름이 흐르고 하면 지성인 거고요. 그런 거를 못 느끼시면 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굳이 물어볼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샴푸도 종류가 많죠. 이게 대부분은 이제 샴푸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가 만든 샴푸를 많이 선전하고 잘 팔아야 되니까 샴푸를 이제 샴푸의 이제 특성,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제 종류를 많이 만드는 건데, 샴푸도 그렇고 우리 몸을 닦는 세정제도 그렇고 다 계면 활성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름기 같은 게 잘 제거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서 샴푸가 이제 특별한 종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계면 활성제 종류고, 그렇지만 이제 샴푸에다가 탈모를 치료하는 무슨 성분을 넣었다, 뭐 그런 샴푸가 있긴 한데, 샴푸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감을 때 샴푸를 좀 짜가지고 거품을 이렇게 한 다음에 길어봐야 1분, 2분 동안 거품을 이렇게 붙이고 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도 1, 2분 후에는 이제 깨끗이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1, 2분 동안 거기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도 그것이 이제 두피를 통해서 들어가서 뭔가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샴푸는 종류가 많긴 한데 다 샴푸를 팔기 위한 이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샴푸앤바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계면 활성제 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약산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카리인 비누, 옛날 고용 비누 이런 건 이제 공정상으로 알카리 비누뿐이 못 만드는데, 아무래도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의 산도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감을 때나 또는 몸을 닦을 때는 약산성 세정대로 닦는 게 좋다 하는 게 과학적으로 잘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샴푸에 만들 때 계면활성제를 가장 좋은 계면활성제를 섞고 약산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샴푸를 찾으시면 요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이 최고님이 항상 교수님의 강의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2세 여성이시고, 어릴 때는 반곱슬이어서 별 걱정이 없이 살았는데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악성곱슬로 변하셨군요.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도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요즘처럼 장마처럼 더 부스스해지는 탈미도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호르몬의 변화, 특히 사춘기나 임시나 폐경기 이런 때 성호르몬의 변화가 되고, 그러면 모낭이
모양이 변하고 구조도 변해서 더 인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되면은 곱슬머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고 52 세면 폐경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폐경을 전문으로 보는 산부인과를 한번 방문하셔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그런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받아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권해 드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폐경학회에서 폐경 후에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또 행복한 폐경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거를 다 따져 가지고 권고를 해 주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2 세시면 이제 막 폐경이 되셨을 것 같은데 건강이 최고님 한번 폐경을 잘 보시는 산부인과 선생님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폐경 후에 생활이 편해지시고 또 여성스러움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피부도 훨씬 건강해지고 젊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진 님이 반곱슬이고 머리에 유분기와 비듬도 좀 있는 편인데 스누아토, 샴페인 바서 같은 약산성 샴푸가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반곱슬에는 도움이 곱슬머리가 인제 싫으신지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곱슬머리를 변화시켜 달라 할 때 저희 샴푸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인제 모낭의 구조가 인제 비대칭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 샴푸를 쓴다고 모낭이 똑바라지거나 더 굽어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머리에 유분기와 비듬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약산성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노인성 피부질환 환자를 많이 보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우신 분들을 많이 진료를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몸을 자주 닦으라는 말은 하지 않고 가능하면 몸을 닦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몸을 많이 닦으면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지고 피부에 있는 이제 피부 장벽의 기름도 다 인제 몸을 닦으면 닦을수록 기름기가 빠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도망가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그러면 더 가렵고 그러기 때문에 몸은 가능하면 닦지 말고 보습 크림을 많이 바르시라 이런 충고를 드리는데 머리는 달라요. 머리는 이 피지샘이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많이 하거든요. 이 피지가 많아지면 머리 두피에 있는 세균이 그걸 분해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산으로 바꿔서 습진도 심해지고 머리에 비듬도 많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하루에 한 번 약산성 샴푸로 잘 감는 것이 비듬 치료에도 좋고 유분기를 제거하는 데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다른 분한테 선물을 드려서 우리 에이진 님께는 선물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 님이 교수님도 염색을 하시나요? 하신다면 어떤 제품을 쓰시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염색을 안 하면 저는 완전히 90% 이상이 하얀 머리입니다. 백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00% 백모, 저희 아버지가 현재 97 세신데 머리카락이 완전 백모고 저도 인제 아버지를 닮아서 백모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합니다. 근데 전 2 달에 1번 정도 염색을 하고 염색약은 저는 집에서 제처가 염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처가 염색약을 사 와서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제가 어떤 염색약을 쓰는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이 "교수님 제가 가슴 쪽에 빨간 염증이 3 달째 없어지질 않아서 저번 주에 피부과에 갔더니 여드름이라고 염증 주사를 놔 주시더래 여드름이 이렇게 오래갈 수도 있나요?" 글쎄 이런 질문은 제가 직접 보지 않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빨간 염증이 한 군데가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드름이라기보다도 무슨 모낭염이거나 아니면 종기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 제가 직접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드름이라면 얼굴에도 여드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가슴 쪽에만 있다면 여드름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질 못해서 직접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브 알턴 제가 맞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님이 "현재 로수바스타틴 5mg을 복용 중인데 담당 순환기내과 교수님이 스타틴과 탈모약을 피나스테라이드를 같이 복용 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간 수치 정상. 그런데 피부과 선생님은 별다른 상호 이슈가 없으니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네. 로수바스타틴은 인제 스타틴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를 인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복용하시는 거고요. 탈모약 피나스테라이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 알파 리덕테이스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가장 강력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는 거를 막아서 안드로겐 탈모증을 억제해서 안드로겐의 기능을 억제해서 안드로겐 탈모증을 인제 치료하는 약입니다. 둘 다 인제 간 기능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두 개를 같이 복용한다고 해서 아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어 같이 써도 전혀 문제가 없고 몇 달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안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칸타타 님 질문이 "교수님 엄마가 주부 습진이 심한데 교수님이 만드신 핸드크림이 도움이 될까요?" 네. 네. 당연히 인제 핸드크림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 습진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인제 주부 습진이 생기시는 분들 보면 인제 가정주부 아침, 점심, 저녁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또 젊은 엄마라면 인제 기저귀도 빨고 빨래도 하고 하면은 손에 물을 묻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물을 묻힐 때마다 설거지하려면 퐁퐁 이런 세제를 쓰죠. 또 빨래를 하면 인제 비누 쓰죠. 그러면 피부에 있는 인제 기름을 다 뺍니다. 우리가 설거지할 때 퐁퐁 이런 걸 쓰면 그릇에 묻어 있는 기름이 금방 빠져 가지고 이 접시가 아주 뽀송뽀송 뽀득뽀득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이런 세정제나 거품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을 다 빼서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 습진이 심하신 분들은 절대로 맨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부 습진이 심하신 분들은 속에 면장갑을 끼고 겉에 고무장갑이나 비닐로 장갑을 끼고 요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부 습진이 심하다는 거는 이미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어 그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제 기름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이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이렇게 채우고 있어서 기름막을 만들고 있는 게 인제 피부 장벽인데 그런 기름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핸드크림은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라마이드를
우리 피부에 있는 성분을 구성 비율 그대로 넣어서 여기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약산성에 대해서 약산성으로 만들고, 또 저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발견한 피부 장벽에 중요한 구성 성분 ABH 당 성분이 중요하다는 걸 해서 요거를 특허를 내서 요 특허 성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시간마다, 가장 아이디어한 건 2시간마다 손을 닦지 말고 계속 덧발라 주시면 이 부족해진 기름 성분과 당 성분을 보충해서 주부 습진이 좋아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도움이 되고요. 주위에 주부 습진이 심하신 분한테 한번 요거를 권해 주시면 좋을 거다고 생각하고, 제가 칸탄타님께 엄마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요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화이트 님이 안녕하세요. 접촉성 피부 위염이 자주 걸리는데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야 되는? 아닙니다.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컨택트, 뭘 만졌을 때 생기는 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접촉에 의한 피부염이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그러고, 접촉성 피부염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 있고, 하나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은 누구나 오랫동안 어떤 물질에 자극이 되면 이제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부습진입니다. 주부습진은 이제 세정제에 오랫동안 접촉이 되면 어느 정도 농도로 오랜 시간을 접촉을 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인데, 이거는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 물체를 만지면 이제 피부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고무 장갑을 끼면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알레르기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이제 주된 이제 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접촉 피부염이 있으면 피부염을 억제하는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셔야 되는 거고요. 약산성 세안제 같은 거를 쓰면은 이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접촉 피부염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 오프 파이트 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의도가 접촉 피부염이 있어도 몸은 닦아야 되고 얼굴도 닦아야 되는데 그때도 약산성 세안제가 좋냐는 의미시라면 네, 그렇습니다. 현 님이 안녕하세요. 방금 제목 보고 왔어요. 왜 곱슬거릴까요? 딱 제 증상인데 특히 귀 주변이 심하네. 네. 지금 이제 1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요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늘 머리카락이 왜 곱슬거리는지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 마스크팩을 못 드렸는데 오늘 PD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드릴 만한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미처 요걸 다 못했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넘겨서 다음 시간 선물로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조코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교수님, 여름에는 예외적으로 바디워시를 해도 괜찮을까요? 발가락은 여름에는 곰팡이균 같은 게 잘 생기는 걸로 아는데 풋 샴푸로 해주는 게 괜찮을까요? 네, 바디워시를 해도 괜찮냐? 이 질문이 조금 발바닥 샴푸도 있는 모양이죠. 제가 잘 모르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PD님께서 에이진 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에이진 님이 무슨 질문을 해 주셨냐면 네. 반곱슬이고 머리에 유분기와 비듬도 있는 편인데 스누아토 샴푸 앤 바스와 약산 샴푸가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 샴푸 앤 바스는 못 드려도 요 마스크팩 하나 드릴 테니까 요거를 여름이라고 마스크팩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여름도 요걸 냉장고에 한 10 분쯤 넣어 놓고 하면은 시원해지고요. 저는 요즘에 일 주일에 두세 번 특히 자외선이 아주 센 계절이기 때문에 피부의 손상을 좀 좀 예방하고 또 자외선이 피부 장벽을 많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고 자면 아침에는 피부가 좋아지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벌써 1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곱슬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고 계셔서 아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이 시간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기침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